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제너레이트프레스 테마 무료 버전의 테마 설정을 알아볼 겁니다. 사실 프리미엄 모듈이 없는 무료 버전은 설정할 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무료 설치하고 일단 글부터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무료에서 확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테마 설정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모에 사용자 정의하기로 들어가면 왼쪽에 메뉴가 쭉 나오죠. 이 중에서 사이트 전체 디자인을 결정하는 레이아웃하고 폰트를 설정하는 타이포그래피, 이 두 가지를 위주로 다룰 겁니다. 메뉴나 위젯은 일반적인 워드프레스 설정이랑 동일하거든요. 워드프레스 기초 서적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나 기타 구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설정은 굉장히 많이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너레이트프레스 테마 무료 버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트 아이덴티티는 사이트 제목과 태그라인, 로고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목과 태그라인은 이렇게 하이드 사이트 타이틀이나 하이드 사이트 태그라인을 하면은 사라지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보통은 둘 다 숨긴 다음에 로고를 선택해서 이 영역에 글자가 아니라 로고가 나타나도록 보통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컬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컬러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따가 레이아웃을 설명할 때 좀 분명하게 차이점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컬러를 들어가면 제너레이트프레스 테마에 기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디 부분 클릭을 해보면 백그라운드가 있죠. 이 백그라운드를 좀 진한 색상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어둡게. 자, 화면에 바뀌시는 거 보이죠? 이 부분이 바디 태그의 색상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러 이렇게 좀 진하게 놓는 거예요. 이 설정을 하기 위해서 컬러 메뉴를 들어온 겁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도록 버튼 부분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은 지금 이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버튼인데요. 자, 왼쪽은 기본 색상, 오른쪽은 마우스를 올렸을 때의 색상입니다. 한번 바꿔볼게요. 기본 색상을 파란색으로 바꾸고 마우스 올렸을 때의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글자가 흰색이 돼서 안 보이죠? 마우스를 올렸을 때 글자 색상을 텍스트인데 검정색으로 바꾸면 어떻게 변하는지 화면에서 확인 가능하시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영역에 해당하는 색상들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기화를 좀 시켜줘야 되겠죠? 디폴트를 눌러주고요. 백그라운드도 디폴트를 눌러주겠습니다. 각각 다 디폴트를 눌러주고요. 바디 백그라운드 색상만 이렇게 회색으로 진하게 설정을 해두고 레이아웃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을 눌러서 들어가 보면 6개의 메뉴가 나오는데요. 복잡해 보이죠?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설정해야 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컨테이너는 사이드바, 헤더, 컨텐츠, 푸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배치할지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 무료 버전에서는 굉장히 단순해요. 컨텐츠 레이아웃이 이제 세퍼레이트 컨테이너냐 원 컨테이너냐인데, 지금 현재 상태가 세퍼레이트 컨테이너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각각 박스 형태로, 자, 이렇게 각각 박스 형태로 되어 있죠. 사이사이에 간격이 떼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원 컨테이너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배경색이 사라지고 전부 다 붙은 걸 볼 수 있죠. 이 설명을 드리려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꿔 놓은 겁니다. 저는 보통 세퍼레이트 컨테이너를 써요. 그래서 이 간격을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조절하고 싶으시죠? 이런 거 조절하려면 이제 유료 버전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위스는 자, 요 거리, 이 거리가 지금 1200픽셀인데 줄이고 옮기면은 자,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시 사이트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고수들의 예시 사이트 보면 PC에서는 1000픽셀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800픽셀 이렇게 너비를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참고하시고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 얼라인먼트는 텍스트가 아니라 그냥 박스로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헤더 부분은 메뉴와 사이트 제목이 있는 이 영역입니다. 설정하는 값은 4가지가 있는데, 프리셋이라고 미리 지정되어 있는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조금 명확한 설명을 위해서 하나 눌러보면요. 자, 내비게이션 애프터라고 누르면 자, 여기 가볍고 빠른 워드프레스 테마 이 부분이 사이트 제목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 헤더 부분의 텍스트고요. 요 1번 메뉴, 2번 메뉴 놓은 부분은 내비게이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애프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뒤에 나온다고 할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 비포를 선택을 해주면 위치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커런트라고 해서 이 부분은 사이트 제목 부분하고 내비게이션 부분을 합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헤더의 정렬 상태를 이 상태로 고정을 시켜 놓은 거예요. 자, 다음 헤더 위스는 이 박스의 너비를 나타내는 거고요. 지금은 컨테인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컨테인드라고 설정을 하면 우리가 레이아웃에서 좌우 너비를 1200픽셀을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 1200픽셀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로 바꾸면 1200픽셀이 아니라 화면 전체 좌우 너비를 다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로 늘어나고요. 자, 이너 헤더 위스도 똑같습니다. 이 텍스트 부분, 이 안에 있는 이 내용물 부분의 너비를 얼만큼 사용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고, 컨테인드로 되어 있으면 1200픽셀 내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풀로 하면 좌우 너비를 전체 다 사용하는 걸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컨테인드로 놓고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헤더 얼라인먼트는 이 헤더 부분을 이제 우측이냐 좌측이냐 뭐 센터냐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과 통합을 시켜놨기 때문에 변경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대신 이 커런트에서 클래식으로 하면 이제 위아래로 분리가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레프트, 센터, 라이트 이렇게 헤더 부분 정렬 상태가 변경이 됩니다. 자, 요거는 왜 변경이 안 될까요? 네, 이건 헤더가 아니라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음에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요거는 이 상태로 놓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센터로 놓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메뉴가 또 바뀌는 걸 말씀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프라이머리 내비게이션으로 넘어가면,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내비게이션 위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컨테인드와 풀이 있는데 어떻게 변하게 될지 대충 예상이 되시죠? 자, 풀을 하면 이 부분이 이제 메뉴 부분입니다. 아까는 헤더 부분과 메뉴를 합쳤기 때문에 하나의 설정으로, 헤더 설정으로 다 포함이 됐던 거고요. 지금은 헤더와 메뉴 부분, 프라이머리 내비게이션 부분을 위아래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각각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풀로 바꾸면 좌우로 늘어나죠. 컨테인드로 둘 다 해놓고요. 자, 내비게이션 얼라인먼트도 변경이 됩니다. 이제 센터, 라이트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내비게이션 드롭다운은 이 추가 메뉴 있는 부분들, 하위 메뉴가 있는 부분들의 설정이고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혹은 클릭했을 때 설정을 하는 겁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기본값으로 두면 됩니다.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메뉴에 검색 돋보기가 하나 생겼죠? 필요하신 분들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뉴와 헤더 부분 설명을 해드렸고요. 헤더로 다시 돌아가서 디폴트 값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놓고 보통 쓰거든요. 자, 다음은 사이드바입니다. 사이드바 부분은 좀 중요한데요. 워드프레스에서는 글과 페이지, 목록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이드바 레이아웃, 블로그 사이드바 레이아웃, 싱글 포스트 사이드바 레이아웃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이드바 레이아웃 첫 번째 있는 거는 기본 세팅입니다. 기본 세팅. 그리고 블로그 사이드바 레이아웃은 우리 글 목록 있죠? 글 목록이 나오고 옆에 뭐 사이드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글 목록 상태에서의 사이드바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설정 부분이고요. 싱글 포스트는 우리가 클릭해서 들어간 글 한 개를 볼 때 그 내용에 사이드바가 있는지 없는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블로그 사이드바를 이제 노브 사이드바로 바꾸면 사이드바가 없어집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던 사이드바가 사라지고 지금 전체 너비를 다 쓰고 있죠. 기본 값이 글 목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글이 없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기본 값을 노우 사이드바로 해놓고 블로그 사이드바 레이아웃을 이제 컨텐츠 사이드바로 해놓고 싱글 포스트 레이아웃도 이렇게 해놓으셔도 되고요. 노우 사이드바로 해놓으셔도 됩니다. 자, 다른 설정을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서는 이걸 누르면 안 되고 블로그 사이드바 레이아웃 부분을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사이드바 컨텐츠가 있고, 사이드바를 왼쪽으로 보내면 자, 왼쪽에 사이드바, 오른쪽에 컨텐츠가 나옵니다. 그리고 양쪽에 사이드바, 컨텐츠, 사이드바 이런 식으로 3분할을 할 수도 있고요. 사이드바 두 개를 왼쪽에 연속 두 개를 둘 수도 있고, 오른쪽에 컨텐츠가 나오고 오른쪽에 사이드바 두 개를 연속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부분이 이 사이드바 레이아웃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컨텐츠와 기본 설정 값에서는 사이드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와 글에서는 사이드바를 사용하지 않고 목록에서만 사이드바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이드바 설명이었고요. 다음은 푸터 부분입니다. 푸터 부분은 지금 일부러 제가 여기 아래 이미지와 푸터 디자인을 좀 해놨어요. 지금 보시면 푸터 위젯이 3개가 있죠. 이 부분이 푸터인데 이 푸터 부분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자, 푸터 위스 풀 컨테인드,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지금은 박스는 자, 외부는 풀로 되어 있고 이너 푸터 위스는 컨테인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이제 디자인을 맞춘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배경색이 이렇게 진한 회색이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배경색도 하얀색으로 바꾸면 이렇게 좌우 너비가 안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전부 다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다 하시고 나서는 배경색도 하얀색으로 바꿔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푸터 위젯은 지금 3개가 있죠. 3개로 해놨고요. 이제 1개 하면 1개만 남고 2개는 사라져요. 네. 그리고 백 투 탑 버튼은 여러분들 그 다른 사이트들 들어가 보면은 스크롤 막 내려야 되잖아요. 요거를 이네이블 해주시면은 스크롤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이 아래쪽에 백 투 탑 버튼이라고 이렇게 누르면 바로 상단으로 올라가는 버튼이 나옵니다. 지금은 길이가 그렇게 스크롤 2-3번 내려야 되는 길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네이블 시켜놔도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컨텐츠형 사이트, 글 위주로 쓰는 사이트를 만든다라고 하면 푸터는 쓰지 않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터 위젯을 미리 만들어서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저는 푸터를 보통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0으로 해서 이렇게 푸터를 없애놓고 디자인을 합니다. 참고하세요. 자, 블로그는 이제 글 목록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유료 버전에 굉장히 상세하게 설정을 하게 나오고 이 무료 버전에서는 글 목록에서 글 내용을 전체를 다 보여줄 거냐 아니면 요약만 보여줄 거냐 요 설정만 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이아웃 부분, 우리가 무료 버전에서 알아야 할 레이아웃 부분 설정이었고요. 자, 그럼 타이포그래피로 넘어갈게요. 타이포그래피를 들어가 보면 폰트 매니저가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제너레이트 프레스에서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애드 폰트 매니저를 눌러주면 자, 구글 폰트 그리고 시스템 폰트 일부 지원하는 거, 이 중에서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그 사이트의 기본 설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보통 사용하는 게 여러 가지 폰트가 있지만 일단 제가 사용하는 거 기준으로는 저는 노토산스 KR하고 여기 하나 추가됐죠. 그리고 고딕 A1이라는 한글 폰트예요. 구글 한글 폰트입니다. 요 2개 폰트만 사용을 합니다, 사실. 근데 지금 제 애드 폰트를 추가를 안 해줘가지고 지금 설정이 안 되는데,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애드 폰트를 눌러주시고요. 그럼 여기 위에 하나 나타났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토산스 KR 이것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2개 추가가 됐고요. 여러분들 자주 쓰는 배민 도연체 이런 거 있습니다. 예, 도연체 있죠. 샘플로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폰트 3개를 사용할 폰트를 지정을 해주고 애드 타이포그래피, 이 타이포그래피 매니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태그별로 폰트를 세부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애드 타이포그래피를 누르면 아래쪽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타겟 엘리먼트가 나오고요. 기본 베이스가 되는 폰트를 지정하는 건 이 바디 태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바디를 선택을 하고, 자, 도연체를 선택을 해볼게요. 이게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디자인의 폰트니까 도연체를 누르면 자, 전체 텍스트가 다 도연체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전체 텍스트, 기본이 되는 텍스트예요. 기본이 되는 텍스트여서 기본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어 있고, 자, 여기서 애드 타이포그래피를 한 번 더 눌러서 우리 이제 보통 지정해야 될 태그가 자, H 태그 이것만 지정을 좀 잘 해줘도 됩니다. 바디 태그와 H 태그 이렇게 저는 2개만 보통 지정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H1 태그, 왜냐면 글 제목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H1 태그를 이제 요 도연체가 아니라 다른 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고딕 A1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요 부분들이 이제 바뀌는 부분들 있죠. 요 바뀌는 부분들이 H1 태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연체로 남아있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자, 사이즈는 변경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변경을 해주시면은 사이즈가 변경됩니다. 네, 지금 요게 H1 태그여서 조금 더 커졌죠. 42였는데 42로 일단 디폴트 값으로 해놓고요. 자, 하나 더 추가를 해보죠. H1 태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H2 태그. 자, H2 태그는 여기서 구분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자, 다시 한번 고딕 A1 태그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최신 댓글, 최신 글 요 부분들 바뀌었죠. 여기가 이제 H2 태그로 지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이즈 변경하면 이 부분도 변경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그 애드 타이포그래피 부분에서 내려보면 H1, H2에는 싱글 컨텐츠 타이틀, 아카이브 컨텐츠 타이틀 이렇게 2개의 추가적인 H1, H2 태그 설정 메뉴가 있죠. 이거는 싱글 컨텐츠 타이틀은 여러분들 우리 글 하나를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글 제목이 나오고 컨텐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글 제목이 H1 태그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목 폰트와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카이브 컨텐츠 타이틀 H2는 지금 글 목록 있죠. 글 목록에 나오는 제목들 H2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글 목록에 나와 있는 제목들의 크기를 별도로 또 지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글을 좀 써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설정값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개별 태그들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폰트를 그리고 크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H2 태그 하면은 지금 H2 태그 하나 더 추가되고 add typography 해서 H1 태그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지금 우리가 추가한 H1, H2 그리고 아카이브 컨텐츠 타이틀의 H2, 싱글 컨텐츠 타이틀의 H1 이렇게 4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버튼이나 뭐 위젯이나 개별적인 그런 선택들을 위젯에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뭐 푸터에 들어가는 거나 그런 부분들 각각 다 폰트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 폰트 설정을 통해서 원하는 폰트만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한 다음 개별 태그의 폰트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너레이트 프레스 무료 버전의 설정값 부분, 중요한 레이아웃과 타이포그래피 두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해드렸고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좀 다 완성되어 있는 사이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면 조금 더 자세했을 텐데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한 번씩 눌러보면서 뭐가 바뀌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보완해서 다른 영상을 또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뉴나 위젯, 뭐 홈페이지 설정 이런 부분들은 이 사용자 정의하기 메뉴가 아닌 워드프레스 대시보드 알림판 그 설정에 있는 메뉴를 통해서도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무료 테마는 설정해야 될 게 별로 없습니다. 너무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간단하게 설정하신 다음에 늘 말씀드리죠. 글 쓰는 거에 집중을 해주세요. 글을 많이 써놓고 꾸며야 좀 더 사이트 디자인 보기도 편하고 그래요. 저도 이제 무료 버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 사이트 빨리 컨텐츠 써서 완성을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가로 영상 계속 만드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